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잇따른 가운데 할머니와 어머니 등 가족 확진자들까지 나와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보건당국 모두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 찾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나타난 2차 감염이 3차 감염까지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등교 개학을 준비하던 지역의 교육당국은 월요일 예고했던 등교 수업 운영안 발표를 연기하고 교육부와 보건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개학 연기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육당국의 대책이 못 믿었기만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잇따른 가운데 할머니와 어머니 등 가족 확진자들까지 나와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11일 오후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부천의 76번째 확진자의 어머니가 월요일 77번째 확진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76번째 확진자인 20대 남성 A씨는 지난 5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인천에서는 서울 구로구에 사는 84살 A씨가 부평에 사는 딸의 집을 찾았다가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앞서 A씨의 외손자가 이태원 클럽을 다녀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는 2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수도권 지자체들도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살펴보죠. 이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우리 지역에도 지금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죠? 네, 주말 이후에도 인천과 경기 지역 내 확진 환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11일 하루만 보더라도 감염 환자 대부분은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차 감염인데요. 네.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는 이태원 업소를 방문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부모, 그리고 형제, 외할머니까지 가족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확진자들이 방문했던 시설이나 직장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우려가 큰 상태입니다. 이렇게 2차 또는 그 3차 감염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는 게 급선무일 텐데 네. 이번 집단 감염의 좀 특성상 이 감염자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해당 업소를 찾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확실치가 않고 네.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방문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는 걸 꺼려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 특정 클럽에서의 감염 사실이 알려졌고 또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증상 유무에 상관이 없이 이 해당 기간에 이 업소들을 찾았다는 사실 자체를 숨길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네.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태원 클럽에 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도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지난 4월 29일 이후 이태원동이나 논현동에 갔다 온 사람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검사를 해줄 테니 의심이 되면 검사를 받아라라는 겁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야기로 어떤 조치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일요일까지 경기 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은 좀 전에 말한 클럽이나 또 수면방에 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경기도와 인천시는 또 문제가 된 업소에 출입한 사람들에게는 2주 동안 대인 접촉을 금지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번 명령을 어기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집니다. 이와 별개로 감염을 확산시켰을 경우에는 방역 비용도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미 시작된 2차 감염도 문제인데 이 확진자들이 굉장히 젊은 층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층이라는 게 또 이번 변수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지역 확진자들의 동선을 좀 보더라도 네. 그 활동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2차 감염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우려는 지역사회 안에서 3차 감염 또는 다른 집단 감염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감염에 취약한 일부 의료시설에 대해서 아예 강제적인 조치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어떤 조치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요양병원의 신규 환자 및 신규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진단검사 실시 후 결과 음성 확인 시 입원 및 근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장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또 수도권 지자체들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입니다. 이 조치 역시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지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모든 유흥시설에 2주 동안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인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요. 경기도에서도 뒤이어 같은 조치를 내렸는데 서울시의 조치에 따른 풍선 효과로 일부 이제 사람들이 도내 유흥시설에 몰릴 것에 대비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겁니다. 네. 여기에 인천시도 동참을 하면서 유흥업소에 대한 강제 조치는 수도권 전체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번 강제 조치는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유흥시설에서 사실상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는 게 어렵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함께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를 지켜야 하는 유흥시설이 경기도 한 곳만 보더라도 5,700곳에 이릅니다. 현장에서는 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예정됐던 등교 개학이 미뤄졌습니다. 가장 걱정이 많으실 학부모님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염은정 참교육 학부모회 경기 지부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부장님 반갑습니다. 등교 개학이 연기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참 걱정이 크셨을 텐데 이렇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굉장히 걱정되시지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2차 감염까지 확산돼서 지역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선 과연 등교 개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교 개학을 미뤄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등교 개학을 예정대로 하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 좀 우려되는지 짚어봐야 할 텐데요. 다행히 교실에서 에어컨 가동하는 게 허용이 되긴 했지만 워낙 날씨가 급격히 더워지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텐데 실제로도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켜서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한 상태로 수업 6, 7교시에 급식까지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네. 날이 더워짐에 따라 에어컨 가동이 허용되긴 했으나 에어컨 가동은 감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있는 만큼 안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학부모들 생각입니다. 네. 또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업과 방역 지도를 함께 해야 하는 선생님들 역시 어려움이 클 건데요. 불가피하게 등교 개학을 해야 한다면 한 명의 선생님이 30여 명의 학생 방역을 책임져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급식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회용 식기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긴 했지만 급식 부분도 많이 염려가 되시지요? 현재 교육부에서 발표한 급식 시간 매뉴얼대로 급식을 실시할 경우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학교 현장에서 급식 시간을 매뉴얼대로 실시하면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육부에서 현재로선 등교 개학을 연기하기 어렵다면서 2, 3일간 상황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서울시는 등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할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아니라 일단 잠정적 연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등교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급식 없이 오전 수업만 진행한다거나 급식을 신청한 학생들에게만 실시하는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제도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고요. 또 나아가 3, 4, 5월 지원되지 못한 무상급식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농산물 꾸러미나 재난소득처럼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교육부가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교회 체험학습 허용 대상에 가정학습이 포함돼서 감염 우려로 등교를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처리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학부모 학생들이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등교 계약을 진행한다면 기저질환이 있거나 감염의 위협으로 그 등교하기 불안한 학생들에게는 등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하지만 이번 경우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는 개인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등교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의 수업 결소는 EBS 온라인 콘텐츠나 라이브 수업 등으로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도 물론 큰데 또 한편에서는 아이들 학습에 대한 우려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좀 보강돼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네, 이번 등교 계약 결정은 아무래도 입시를 앞둔 고3을 중심에 둔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대안을 마련하다 보니 등교 계약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3 학부모인 저 역시도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 그러나 비상 상황인 만큼 기존의 제도에 연연하지 말고 틀을 깨는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시에 있어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을 2학년 때까지만 반영한다든지 또 수시를 정시와 같이 12월로 연기한다든지 하는 파격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수업 일수를 감축하는 등 획기적인 수업 시수 조정 방안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추가 확진자가 속출되고 있는 현재 등교 계약을 강행하는 것이 진정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관계 당국의 깊은 고민과 빠른 결단을 기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 개학을 준비하던 학교들은 또다시 비상에 걸렸습니다. 등교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등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교육당국은 오는 13일부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역을 전환한 데 이어 등교 가능성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된 겁니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접어들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가면은 또 아이들이 또 걸릴까 봐. 또 아이들이 서로 마스크를 놀다 보면 애들이 답답해서 마스크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많이 걱정은 되긴 해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좀 더 엄마들이 힘들더라도 좀 미루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아이들 학교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요즘 며칠 사이에 발생하는 일들을 보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반반이었다가 약간 좀 안 보내야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기울기는 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11일 오후로 예정됐던 인천시 교육청의 등교 수업 운영안 발표도 미뤄졌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후속 대책 등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정부는 집단 감염 확산 우려에 등교 개학을 또다시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5월 11일부터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인데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인터넷에 맞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 인천 시민이 받게 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또는 불만이 정부 재난지원금이랑 인천시 재난지원금이랑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내용이랑 경기도처럼 인천에서도 별도의 재난기본소득 같은 게 있는 거냐 이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천 시민은 정부가 발표한 재난지원금만 받습니다. 4인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이죠.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별도의 재난지원금은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리게 된 이유가 인천시의 지급계획이 몇 차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인천시는 원래 지난 3월 중위소득 100%를 대상으로 가구당 20만 원에서 50만 원의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었죠.
하지만 정부가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자 이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대신 소득 하위 70%는 정부 방침대로 지원하고 여기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30%는 가구당 25만 원씩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계획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 정부가 전 국민 지급으로 지원 대상을 변경했죠. 그러자 인천시도 소득 상위 30%에 주기로 했던 이 자체 지원금을 철회하고 정부안을 따라 지급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지급 계획이 몇 차례 변경되다 보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바로 옆에 있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처럼 정부 지원금도 받고 또 거기에 더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인당 10만 원, 또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5만 원까지 중복해서 받다 보니 혹시 우리 인천시도 원래 더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가 하고 궁금증도 생기고 왜 바로 옆인데 이렇게 지원금이 차이가 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시민들의 불만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 박남춘 인천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원금 금액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심경을 전하는 거죠. 어쨌든 11일부터 정부 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인천 시민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음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음카드를 통해 지급받을 경우 사용할 때 캐시백 10% 적립은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포인트 적립이나 전월 실적 적용, 청구 할인 등 기존 카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입니다.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경우 11일부터 세대주가 자신이 가진 카드의 발행기간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이 마스크처럼 요일제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날짜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카드는 9개로 시티카드나 SC제일 등 제외되는 카드도 있습니다. 이음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세대주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오프라인에서 세대주의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2일 이내로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가 되는데요. 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때 지방소득세 1.5%를 포함해 기부금의 총 16.5%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갈수록 하늘이 흐려지겠고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온 12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17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5mm 미만으로 양은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심한 더위 없이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 비가 지나고 난 후 주 후반에 한 차례 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에서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도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겠고요. 파고는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